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월요일 2부 시간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희 씨가 이야기하는 옥선희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비가 오는 날은 그전에는 왜 저기 조금 온돌에 불 떼고 누워서 만화책 보면은 참 좋은 날인데 오늘도 네. 출근 전쟁 치르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비 오는 날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지금처럼 많이 쏟아지는 건 좀 걱정이 되네요. 글쎄 말이죠. 네.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다들 오늘 아침은 아마 축구 얘기로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브라질에서 네. 그 남미 쪽, 그러니까 저는 남미 이렇게 그런 영화들을 네. 많이 이렇게 이번 기회에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세계인이 함께 어울린다 이런 네. 건데요. 네. 최근에 또 아랍 영화제도 또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서울에서는 25일까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리고요. 네. 부산에서는 26일까지 영화의 전당에서 2014 아랍 영화제가 열려요.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보기 힘든 아랍 영화들이 다 무료로 그리고 좋은 강의들도 곁들여서 하니까 아랍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보실 수 있다는 아트하우스는 이 그 이화여대, 네, 이화여대 안에 있죠. 네, 지하에 그래서, 네,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구경도 할 겸 한번 근데 나들이 가시면 무료예요? 좋을 것. 다 무료예요. 근데 강의도 뭐 그렇고. 선착순이라든가 뭐 그런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서 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랍 영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글쎄, 저도 아직 아랍 영화를 많이 본 게 아니어서 네. 딱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여러 영화들을 보면서 의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랍 그러면 굉장히 네. 폐쇄적이고 그 사회 문제를 잘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오해를 이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레바논 영화 같은 거 봤더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네. 형식도 굉장히 뛰어난 데다가 레바논의 현실 그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막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네. 참 대단한 수준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자, 오늘은 그 콜롬비아 출신의 노벨상 수상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즈. 지난 4월 17일에 세상을 떠났죠. 네. 이분의 그 소설이 원작인 콜레라 시대의 사랑, 네. 러브 인 더 타임 오브 콜레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53년 7개월 11일을 기다린 사랑이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이 정도 기다림을 하실 수 있는 사랑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품은 마이크 뉴엘이라고 영국 감독이 감독을 맡았고요. 네. 주연은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하비에르 네, 바르뎀이 맡았어요. 이 3영화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꽤 많이 네. 들어왔어요. 마스크가 굉장히 독특하죠. 네, 네, 2007년도 작품이고 139분에 이르는 그런 작품이에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먼저 영화계에서의 위치 같은 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케스의 글은 비주얼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그래픽 같아서 영화 만들기에 적합하다는 평을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마르케스 자신도 영상 이미지에 영감을 많이 받는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영화평론가 시나리오를 쓰는 등 영화계에도 꾸준히 관여해 왔었는데요. 하바나 필름 인스티튜드에서 강의와 제작을 맡았고 라틴 아메리카 필름 재단의 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마르케즈의 첫 시나리오는 카를로스 후엔테스와 함께 쓴 로베르토 가발론의 작품 엘갈로 데 오로라는 64년도 작품이에요. 네. 그 이후로 아르투르 립스테인의 살인의 시간이라든가 루이 구에라의 에렌디라, 호르의 알리 트리아나의 오디푸스 등의 시나리오에 참여했습니다. 네. 모두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정말 위대한 감독들의 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당연히 마르케즈의 소설에 기초한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상하게 멕시코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미구엘 리틴이라든가 하이메 움베르토 에르모실로 그리고 아주 유명한 게 아르투르 룹스테인이 연출한 대령에게는 편지가 오지 않는다 같은 작품들이 꽃핍니다. 네. 그 외 국가들에서도 그 마르케지의 소설에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감독 프란체스코 로시의
죽음의 연대기는 깐느 종려사, 황금 종려사 후보에 올랐을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 코스타리카 감독 힐다 히달고가 연출한 Of Love and Other Demons는 아카데미 외국어상에 출품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이 2012년에 덴마크 감독 헤닝 칼슨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져서 좋은 평을 많이 받았죠. 지금 또 우리의 예상을 깨지 않으시고 저 나르데스님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 포스터 참 분위기 있네요. 네. 포스터가. 네. 네. 나르데스님은 어쭈 이렇게, 글쎄 말이죠.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는 게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네,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만 듣던 거를 이렇게 시각화 시켜주셔서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르케지의 작품에 기초한 영화는 텔레비전 영화를 포함해서 모두 49편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직접 시나리오 쓰고 연출한 29분짜리 단편도 발표했을 정도예요. 네. 그리고 마르케지의 장남 로드리고는 할리우드에 안착한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이 사람 그래요? 작품도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네. 싶고요. 네. 차남 곤잘로는 멕시코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렇게 문학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네. 그런 시각적인 재능들도 아마 유전자로 타고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참 네. 부러운 집안입니다. 네. 자, 그럼 콜레라 시대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소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1985년에 출간되었고요. 88년에 영역본이 나왔고 피아니스트의 각본으로 유명한 로날드 하우드가 각본을 쓰고 영국 감독 마이클 류엘이 메가폰을 잡아서 2007년에 개봉되었습니다. 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53년 7개월 11일을 기다린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시대는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고요. 네. 배경은 내전과 콜레라, 들끓는 쥐, 노예선, 식민지 건축물로 어지럽던 콜롬비아의 카르타제나에서 시작해서 마달레나 강가에서 마무리됩니다. 네. 카르타제나는 마르케즈가 젊은 시절에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의 나르데스님이 책 사진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 민음사에서 나온 1, 2편 돼 있고요. 표로 부장님도 정말 제 마음 같으세요. 100년 동안의 고독 매번 읽다가도 가계도 때문에 포기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 이야기 네, 다시 들어가 봅니다. 네,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원에 앉아있던 노령의 의사 주베날 우르비노, 이 역할은 벤자민 브라시 맡았습니다. 네. 나무 위에 초록빛깔 새를 잡으려다가 추락하고 맙니다. 달려온 아내 페르미나, 지오바니 메조기오르노가 맡았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배우가 여주인공을 맡았어요. 네. 페르미나에게 주베랄은 유언처럼 말합니다.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만이 알 거야. 지역 유지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성대한 장례식이 끝나고 카리브해 리버 컴퍼니의 사장인 노신사 플로렌티노 아리자가 찾아옵니다. 이 역할을 하비에르 바르뎀이 맡았습니다. 네. 페르미나를 찾아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을 52년 9개월 4일 동안 기다렸어.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요. 네. 나와 결혼해줘요. 평생 당신에게 성실할게요. 라고. 그러자 페르미나가 소리칩니다. 나가요. 살아생전에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자, 여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다시 과거의 이야기로 네. 되돌아가게 됩니다. 네. 1879년에 카타제나 우편국 전보 담당 청년인 플로렌티노는 이제 막 이사온 노세 거강꾼 로렌조 다자의 딸 페르미나 다자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던 거죠. 네. 불멸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사랑할게요. 나의 존재 이유를 찾았어요. 이런 식의 열렬한 구애 편지를 보내고 네. 창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청혼하는 플로렌티노의 열정에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는 페르미나. 딸을 숙녀로 키우기 위해서 온갖 험한 장사를 마다하지 않았고 번듯한 신랑감을 찾아주기 위해서 도시로 이사온 로렌조는 제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반항하는 딸을 끌고 멀리 떨어진 산속 마을로 이주합니다. 네. 그래도 플로렌티노와 페르미노는 은밀히 전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이어갔지요. 네. 그러나 1년 후에 돌아온 페르미나는 플로렌티노에게 선언합니다. 잊어줘요. 지금 당신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사랑이 환상인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네. 너무하죠? 네.
그리고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 주베날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파리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페르미나는 출산을 하고 상류층 생활에 젖어서 그렇게 안주하게 되었던 거죠. 네. 절망에 빠져있던 플로렌티노는 페르미나에게 어울리는 상류층 남자가 되기 위해서 갑부 숙부 집 회사에 다니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페르미나 위대한 뭐 개츠비. 네, 그런 것 같죠? 네. 네, 페르미나를 잊기 위한 치료라는 핑계로 수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여자들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 한편 시도 쓰고 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연애 편지도 대필해 주기도 하면서 주베날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51년 9개월 4일 만에 평생 기다림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페르미나가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이죠. 네. 사랑은 은총이다.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이 계속된다면서 예전처럼 연설을 계속 보내는 플로렌티노. 페르미나는 우리의 공통점은 과거의 기억뿐이다. 그건 환상이었다고 하지만 플로렌티노는 나에게는 환상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페르미나는 플로렌티노와의 배 여행을 승낙을 하고 이른이 넘은 나이에 축 늘어진 육체를 보여줍니다. 아이고, 쓸쓸한 영화. 그래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잖아요. 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9세기 초에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무시무시한 전염병 콜레라는 단순한 절병이라기보다도 시대의 징후이자 플로렌티노를 절망과 기다림과 육체 탐닉과 새로운 희망으로 버티게 한 마음의 병, 그 사랑의 열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사랑의 열병은 콜레라나 장염, 구토와 같은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누구도 태우지 않고 화물도 싣지 않은 채 항구에도 멈추지 않고 곧바로 되돌아가려면 가장 빠른 귀환을 알리는 그런 콜레라가 발생했다는 깃발을 달아야 한다는 그 선장 디에고의 말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콜레라가 워낙 창궐을 해서 네, 그런 깃발을 달면 직진해서 항해를 할 수 있었다고.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런 것들이 모든 상징으로 이 콜레라가 쓰인 것입니다. 인구하는 사랑에 관한 센티메탈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는 다양한 남녀 캐릭터들과 그들 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사랑이 묘사됩니다. 네. 플로렌티노가 그 사랑을 기다리면서 여자들과 많이 관계했다고 했는데 네네. 무려 622명의 여성과 관계했다고 자신이 스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뭐 그냥 단순히 욕정을 부는 사랑이겠죠. 근데 굉장히 뭐 기록까지나 굉장히 변태스럽네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남미 문학에는 왜 그런 네. 환상 판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걸로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페르미나를 잊기 위해 머나먼 오지로 가던 배에서 이름도 모르는 세 여자 중에 한 명에게 겁탈당한 플로렌티노는 내가 페르미노에게 한 약속이 깨졌다. 그러면서 만나는 대로 여자를 품게 됩니다.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강제로 합방시켜준 뭐 과수댁에서부터 숙부가 부탁했던 14살 학생까지 굉장히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하는데 이런 사랑은 육체가 전부고 소유욕이 지나쳐서 죽음을 부르기도 하고 또 시를 쓰기 위한 그런 거라고 또 빙자하기도 하고 미성숙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지나쳐서 희미해진 것 등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페르미나와 주베날의 결혼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결합처럼 보이지만 이상적이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결혼이군요.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네. 결혼인 네. 거죠. 가시많은 장미처럼 콧대가 높았던 페르미나는 마지못한 듯 의사 주베날의 그런 청혼을 허락했었습니다. 주베날은 콜레라를 치유하는 유명한 의사인데요. 네. 시 발표 대회와 음악회를 주최하는 등 마을에선 존경받는 그런 명사로서 과학과 현대성과 질서, 진보 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오. 결혼에서 중요한 건 행복이 아닌 안정이요. 라고 했던 주베날이었습니다. 네. 페르미나는 사랑,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지요. 라고 대답을 했었지요. 훗날 주베날은 선교사와 잠깐 사랑에 빠졌었다고 아내에게 고백을 해요. 그 세속적으로 성공적인 사랑에도 또 이런 일이 네. 있군요. 시어머니 앞에서 플로렌티노도 인간이 아닌 그림자예요. 라고 했던 페르미나는
플로렌티노와 살았더라면 행복했을까? 그렇게 자문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싸웠으면서도 행복했다.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튿날에 바로 그 당신을 위해 평생 동정으로 남았다는 플로렌티노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서 70살이 넘은 축 늘어진 육체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동정이었다는 플로렌티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기에 플로렌티노는 직장 상사를 따라서 창녀촌에 가게 되었을 때 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평생 동정을 지키겠다고 해서 창녀들의 비웃음을 샀었습니다. 네. 그리고 페르미나를 잊기 위해서 600명이 넘는 여자와 관계했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동정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플레이보이의 변명이고 남성 우월주의자의 판타지라고 그렇게 내치기 어려운 순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네. 영화에서는 많이 묘사되고 있어요. 네. 특히 꽃을 대할 때 네. 정말 정성을 다해서 꽃을 대하고요. 편지를 쓸 때도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플로렌티노 역을 맡았던 스페인을 대표하는 배우 네. 하비에르 바르뎀은 그런 의미에서 플로렌티노는 600여 명이 넘는 여성들과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수총각이다. 그렇게 네. 인터뷰를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플로렌티노와 완전히 100% 싱크로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빙의가 된 것 같아요. 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그의 또 다른 작품인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에서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섹스란 사랑을 얻지 못했을 때 가지는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 플로렌티노의 수많은 그런 사랑은 육체적 운동에 지나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에게 진정한 사랑은 마지막에 강길을 운항하는 증기선 위에서 자신들의 마지막 방어와 허위의 상징이었던 옷을 훌훌 벗어던지는 장면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네. 자, 얼마나 납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뭐 이해는 다 되네요. 네. 이해는 하지만 네, 네. 동참하기는 어려운. 네, 그 마르케스의 소설이 정말 책으로 읽기는 정말 어렵지만 네. 이 영화로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으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국 정서를 네.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정말 배경도 아름답고요. 네. 근데 사랑 얘기를 계속 조금 더 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네. 그런 배경이라든가 네, 네. 영화가 만들어준 과정 같은 걸 말씀드릴게요. 플로렌티노는 아주 대담하고 로맨틱하게 자신만의 사랑을 구축하면서 살았지요. 주베날이 그 옛날에 바람 피운 적이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플로렌티노의 사랑이 좀 더 정신적인 것으로 격상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페르미나의 결혼 또한 정신적인 영역의 순수한 것만은 아니었고요. 플로렌티노의 인내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노년의 순수함을 꽃피울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페르미나는 꽃에 자주 비유돼요. 네. 반면에 플로렌티노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여러 번 강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미녀와 야수, 노틀담의 꼽추, 로리타 같은 그런 구도를 연상시킵니다. 네. 그래서 등대지기가 한번 겉늙은 플로렌티노, 그러니까 외모가 별로 젊었을 때부터 멋지지는 않았던 네. 플로렌티노에게 물어봐요. 그토록 많은 여자가 당신에게 안기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겐 사랑이 필요하고 또 내가 그녀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걸 아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페르미나에게로 향한 순수한 사랑을 지지했던 플로렌티노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창녀촌을 찾아다니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런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살았고 아들 하나만 바라면서 살아온 그런 어머니예요. 숙부는 플로렌티노의 아버지가 여자들과 맘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고 근데도 죽을 때는 사랑을 위해 죽지 못하는 게 후회된다고 유언했다고 그 아들인 플로렌티노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네. 너도 똑같아. 네. 그렇게 일갈하면서도 부전자전인 플로렌스를 결코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숙부님이 그 플로렌티노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형수를 사랑했던 네. 그런 그 뉘앙스가 좀 풍겨요. 인간 사랑의 끈끈함이 마르케스 소설에는 굉장히 관계들이 있는 것 많이 같아요. 나오거든요. 네, 네. 한편 페르미나의 사촌 힐데브란데는 20살 많은 유부남에게 반한 것을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살았지만 본부인을 버리지 못하는 유부남을 바라만 보다가 나이 든 후에는 고아들을 돌보며 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페르미나의 유모는
페르미나와 플로렌티노의 연설을 서로 전해주면서 페르미나에게 청혼을 받아들이라고 충고를 했었습니다. 네. 페르미나를 통해서 순수한 사랑을 대리만족하려 했던 유머는 이런 사실이 발각되어서 페르미나 부친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의 커플은 사업상 편지마저도 연서처럼 썼었던 시절에 플로렌티노가 연애 편지를 대필해준 덕분에 맺어지게 된 그를 모르는 부부입니다. 무지와 가난이 사랑을 순수하게 지켜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을 네. 통해서도 네. 사랑의 다양한 방법들을 혹은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보게 한 그런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거대한 꽃다발처럼. 네. 그리고 여러 이제 영화에서는 생략된 인물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아마 원작 소설과 비교해 보셔야지만 알 수 있을 것 이거 같고요. 정말 사람 이름하고 이거 힘들어서. 에피소드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생략하도록 네. 하고요. 원작이 어떻게 영화까지 만들어졌나 하는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즈는 청춘기의 페르미나 다자와 플로렌트 아리자의 사랑은 자신의 부모 이야기라고 밝힌 바가 네, 있어요. 네. 소설과는 다르게 부모는 순탄하게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이상의 문학적 영감을 얻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죽음이 가까운 70대에서야 서로를 받아들이는 노년의 사랑 이야기는 네. 신문에서 본 두 미국 노인의 죽음에서 가져왔다고 했어요. 네, 네. 매년 아카포코에서 만나서 함께 보트 여행을 했다는 80대의 미국인 커플은 뱃사공에 의해서 살해되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기사로 뜨면서 이제 알게 되었고 말하자면 사건 사고에서 이제 모티브를 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각기 결혼을 했지만 네, 네. 매년 만나서 아카풀코로 여행한 비밀 네. 로맨스를 버렸던 거죠. 네, 네, 네. 프로듀서 스코트 스타인도르프가 이 작가에게서 판권을 구입한 데 3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함부로 영화를 만들어서 소설을 망칠까 봐 네, 네, 네. 계속 거절을 했는데 네. 이 프로듀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플로렌티노였다면 또 네. 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나도 그만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네. 해서 네. 작가로부터 판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 촬영은 마르케즈가 젊은 시절에 살았던 그 카타르제나에서 촬영이 되었고요. 촬영 기간 동안에 주연 여배우 지오바나 메조지오르노 이탈리아 배우인데 네.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에 잘 어울리는 그런 배역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좀 마스크가 개성이 없었던 여배우예요. 네.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게 식민지 시절 저택에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그게 몰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야외 촬영은 콜롬비아가 안전하지 않아서 브라질에서 촬영을 했고요. 네. 이국 풍광과 원색을 살린 미술과 의상은 남미 배경 영화를 즐겨보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수차가 이렇게 그러니까 풍차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수차가 달린 강을 오르내리는 커다란 배가 네. 무척 인상적이었던 네. 그런 영화입니다. 감독 마이클 류엘은 우리한테는 아마 그 젊은 분들은 페르시아의 왕자라든가 해리포터와 불의 잔 같은 영화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는 이 사람이 초기에 만들었던 작은 영화들, 영국에서 만들었던 영화들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네.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네. 그리고 켈트족 신화와 집시들 이야기에 기초했던 로드무비 오시, 그리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탈리아 성을 배경으로 했던 아름다운 로맨스 4월의 유혹, 그리고 깐느 외국어상을 받은 실화극 낯선 사람과 춤을 같은 이런 영화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영국 감독이 그 콜롬비아 배경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연출했는지 조금 의외였다. 네. 그리고 그냥 네. 무난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콜레라 시대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흔한 무슨 그 지순한 사랑의 승리 이렇게라기 보기에는 너무 색깔이 너무 복잡하다네요. 네, 맞습니다. 네. 남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양 정서나 이렇게는 참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마르케스는 정말 원 없다고 해도 되나? 네. 책도 많이 썼고 또 네. 영화도 많이 됐고 네. 살아생전에 네. 명성도 많이 누렸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까지 다 봤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뭐랄까, 호흡이 긴 사랑의 그 인간의 수명, 이게 한계까지 같이 한 그런 사랑과 인생의 역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엉겅퀴 사랑님이 이제 끝나기 전에 인사드린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탄구님, 맹철호님, 놀람님 여러분 오셨고, 나르디스님한테 많은 분들이 감사하면서 전직 예술 PD였냐고 리버 피닉스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나르디스님이 그냥 구글 검색에 목숨 걸고 있다고 하죠. 그래요. 이 검색하는 아마 재미, 흥미 아마 이런 것도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콜레라 시대의 사랑? 네. 네, 이렇게. 네, 이것도 역시 DVD로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저 네. 국내에선 개봉하지 않았고요. 네. DVD로만 저도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책도 1, 2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영화로도 상당히 139분이라고 그러셨네요. 네. 굉장히 보통 길죠. 우리가 상영관에서 영화할 때 거의 2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네, 2시간이 넘으면 사실 관심을 계속 끌어가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옛날 사실 고전 흑백 영화들을 보면 네. 1시간 조금 넘거든요. 네. 그 정도가 사람의 인내심을 이렇게 네. 끊임없이 그리고 연출을 잘하는 게 그 네. 이상의 시간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요즘 감독들은 그렇게 절제미가 없이 네. 영화를 길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천재들도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근데 참 또 많이 그런 들어요. 또 감독들은 나는 상업화와 관계없이 해보겠다 이런 고집 아닌가? 그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상업 영화도 점점 상영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건 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네. 어느 부분에서 생략도 해서 네. 상상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요즘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영화들이 예전에는 참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정말 짧게 그렇게 좀 그래서 아주 전성기를 누렸고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요즘 일본 영화들을 보면 막 슬로우 모션 영화 같다는 네, 느낌이 네. 들 정도로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네. 관객을 정말 어린애로 아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최근에 상영하고 있는 영화 중에서 옥선희 씨가 아주 정말 좋게 보셨다는 영화가 있어요?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 아, 그래요? 네. 요즘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동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백설공주의 키스를 소개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르디스님 좋으시죠? 미리 알려주셔서. 그래요. 오늘 옥선희 씨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